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라이브 방송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앞에 시간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특목 설명 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입시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 준비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 대학교 가려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잖아요. 그거 딱 축소시켜 놓은 게 특목고 입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이제 계획해서 형성하는 거나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게 정말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한번 준비해 본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목고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4대 요소라는 걸 봐요. 그죠? 뭐, 이제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보는데, 전공 적합성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왜 그러면 자사고나 뭐 이런 특목고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한 어떤 학과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은 좀 빠지더라도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런 좀 발전성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 안에 좀 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학교 학점과 동일합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빠진다라는 거 빼고는 3대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4대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라면 대학교가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지만 독서 활동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좀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교 학종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자,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적 추이 이런 거 본다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절대평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적 추이를 본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수학이랑 과학 점수는 뭐 거의 퍼펙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수학이랑 과학만 잘하면 되나요? 제 경험상 다 잘해야 됩니다. 진짜 과고 가는 학생은 정규 라인 탑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수학, 과학은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과목들도 솔직히 자사고 아이들처럼 진짜 조금 전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어 성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다. 그리고 외고를 준비할 때는 독서 활동도 생각보다 좀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냥 올 A는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외고를 갈 거예요. 외고를 갈 건데 그러면은 뭐 다른 과목은 A가 안 나와도 되나요?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선의 성적을 볼 때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절대평가 수준의 성적을 분석하는데, 솔직히 의심은 합니다. 저는 과고가 정말 수학과학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체 성적을 좀 다 체크를 하지 않을까? 외고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저는 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기준선을 발표했을 때는 과고는 수학과학을 보고 외고는 영어를 보겠다. 대신 자사고는 이제 전체적인 학업을 다 보니까 일단 성적은 올 A가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이건 이제 제 생각이지만 과고나 외고나 그리고 뭐 자사고나 그냥 성적 가지고 컨설팅 할 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올 A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좀 중요한데, 활동의 발전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활동의 발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동아리 활동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도 동아리 활동을 이제 좀 자기의 어떤 뭐 학업 외의 어떤 활동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로 발전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 같은 데서 보여줄 수 있는데, 솔직히 대학교만큼 진로 활동보다는 동아리를 조금 중점적으로 좀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게 꼭 뭐 자기가 이제 어떤 관심 분야가 있었겠죠. 뭐 나는 물리라는 수업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물리의 법칙을 일상생활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런 내용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활동들이 연결되면서 좀 발전성을 보인다라면 고등학교 특목고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싫어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어떠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조금 좀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1학년 활동을 2학년 때 좀 연장도 하고 2학년 때 활동을 3학년 때 연장하면서 좀 그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발전성들이 좀 나타난다면 그게 동아리를 이용해서 특목고를 지원할 때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꼭 뭐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동아리에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좀 연관되는 활동들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 그래서 학생이 좀 관심을 갖고 이게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학업과 좀 연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학업과 완전 생뚱맞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의 발전성을 보여주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를 짜서 계획한다라면 되게 뭐 특목고가 봤을 때 싫어할 만한 인재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특목고 얘기를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게 이제 저희 컨쇼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이제 라이브 보시러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목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대학교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말씀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대학교 학종과 동일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교 학종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아이가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활동을 한다라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겠죠. 그런데 보통 중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획을 짜지 않는 이상. 왜 그러면 뭐 동아리 활동이 됐건 학교 활동이 됐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던져주는 프로그램만 뭐 이렇게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전국자사 가는 아이들. 일명 탑클래스 학교들 있잖아요. 저 용인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저 위에 있는 하나땡 뭐 그리고 민족 애들 모여있는 이렇게 뭐 성성고나 이렇게 좀 전국자사를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가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갑자기 생기부가 딱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도 그러니까 미쳐나봐 특목고도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생기부가 확 좋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자사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생기부를 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반 지역자사나 지역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좀 특목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좀 관리를 해봤을 때 솔직히 특목고를 많이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좀 관리를 이제 해보면 좀 어떤 색깔이 나타나냐면 뭐 생기부가 화려하다? 생기부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는데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요즘은 좀 많이 낮아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화려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국자사는 그렇지 않아요. 전국자사는 진짜 조금 이렇게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이야기나 발전성 그리고 학업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형성된 아이들이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지원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봐서 그러니까 전국자사 준비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여기서 말하는 활동에 대한 발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던져준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이 그 활동을 조금 더 응용해내고 무엇인가 찾아내고 내가 관심사를 찾아내서 그거를 조금 더 나만의 어떠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뭐 어떠한 다양한 가치관의 관점을 뭐 조율해서 또 새로운 연구로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뭐 특목고가 싫어할 만한 인재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대학교 학종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자기소개서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학교는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어떤 과정이나 우리 학생이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던 것들, 이런 과정이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의 능력이나 이런 걸 좀 집어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이제 자소서 라인을 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자사나 뭐 지역특목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막 퍼펙트하게 막 잘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게 저는 자기소개서의 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에 보여지지 않은 우리 아이의 능력이나 어떤 결과 중심적인 게 되게 많이 써지잖아요. 특히 중학교 생기부는 진짜 보시면 그렇게 뭐 막 활동이 대단하거나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주도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과정이나 나의 능력을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생활기록부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자소서를 좀 되게 좀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잘 쓰나요? 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시면은 네, 그러면 오늘 또 방송 안 끝나요. 그래서 그건 자기소개서 할 때 특목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목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대학교는 4대 요소로 뽑잖아요.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런데 특목고도 인성은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조금 찾아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통하는 이런 능력들, 그러니까 반장을 하거나 동아리 부장을 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인성을 파악할 때 인성에서 이제 부장들, 이제 뭐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나눔 배려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때 인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인성 평가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반장을 해요. 그러면 반장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어떠한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 뭐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중간 역할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좀 뭐 친구들과의 뭐 이런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뭔가를 계획하고 선생님과 조율하고 이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생활기록부 안에 아무것도 안 쓰세요. 그러니까 반장 이제 생활기록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중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냥 반장으로서 성실하고 뭐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했으며 학교 뭐 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게 뭐냐는 거야. 다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장이랑 동아리 부장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장을 했으면 반장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다 무엇인가를 어필하지 않을 거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만일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리더로서 아니면 어떠한 나눔 배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되게 구체화되게 그거를 조금 우리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야지 특목고에서도 좀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했다라면 생활기록부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할 거면 반장할 필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장이 몇 명인데 그냥 반장하고 동아리 부장하면 그냥 리더십이 생기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 활동을 했다라면 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생활기록부에다가 체크하시면 특목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인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특목고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숙사 생활하는 특목고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기숙사 안에서의 아이들과의 이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기숙사 안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기숙사 안에서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부 간에, 그러니까 친구들, 부원들 간에 이렇게 잘 지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왕따 안 당하고 이렇게 좀 소통 잘하면서 조율 능력 있고 어떤 리더십적 성격으로서 학생들을 좀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가 결국은 이런 특목고 와서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의 잘 지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선배와의 뭐 이런 관계, 후배와의 관계, 뭐 동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다가 반드시 어필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소서 3번을 쓰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인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이런 인성적인 이런 소통 능력 같은 거를 보여줄 때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쓰는 건 아니지만 기숙사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배와 잘 지내고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라는 요런 뉘앙스가 나타나게끔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독서활동입니다. 자,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좀 뭐 어차피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학업의 연장선으로서 독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동기부여용으로 독서를 하면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웠어요. 뭐 과학에 대해서 뭐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뉴턴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뉴턴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법칙, 뉴턴이 만든 뉴턴 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법칙들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독서를 이용한다라면 학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로서 독서를 했다라면 싫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권장도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권장도서가 진짜 좋은 도서입니까? 권장도서는 이런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기준선을 말해준 건데 그 권장도서가 꼭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고 그거를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할 수 있고 동아리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뭐 친구들과의 소통을 조금 나는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심리나 아니면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하는 이런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론을 친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론과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중학교 아이들이 한다라면 대단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거의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솔직히 중학교에서 이 정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계획성을 갖고 움직인다라면 저는 특목고에서 그 아이를 절대 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학업 역량이 좋은데 어떤 활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발전성도 있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독서 활동과도 연관시키고 또한 친구들과의 지내는 데 있어서 나눔과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좀 들어간다면 특목고 합격하는데 한 발 다가서는 지름길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특히 과학고나 뭐 전국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업이 워낙 퍼펙트하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비교과적인 걸 하는데 만일 이제 지역자사나 아니면 지역 특목 이제 외고나 이런 거 갈 때는 조금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는 솔직히 조금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가려면 일단 올해가 나오는 게 일단 기본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특목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특목고를 가실래요? 첫 번째, 외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외고는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아십니까? 외고를 가는 이유 아십니까? 옛날에 국제고라는 거, 지금도 이제 국제고가 있지만 국제고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대학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인재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제고였어요. 근데 이제 좀 변질돼 갖고 우리나라 대학교 학종에 맞추고 있죠. 그런 바람에 요즘 이제 국제고도 어떻게 보면 대학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게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고를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외고를 가겠대요. 외고를 갔는데 외고 간 아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경영학과 가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갈 거예요, 저는. 그러면 외고를 가면 안 되죠. 외고는 외국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문 계열로 진출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외고를 갔다라면 내가 나중에 대학교를 선택할 때 어문 계열, 뭐 영어 영문이나 국어 국문이나 아니면 뭐 중국어 라인이나 일본어 라인이나 프랑스 이런 식으로 제 2외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라인을 타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원래가. 왜 그러냐면 외국어 고등학교, 그러니까 외고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어문에 대한 뜻을 갖고 그거를 발전하고 학문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간 건데, 이상하게 경상계를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긴 가요 또. 왜 그러냐면 우리도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 뭐 사회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경제학과 이런 거 보내긴 보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내가 만약 외고를 간다는 건 대학교 라인을 짤 때도 어문 계열로 짜는 게 솔직히 전공 적합성이 가장 좋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를 갈 때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일 특목고 선택해서 외고를 선택한다면 어문 계열을 좀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뭐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상이나 아니면 뭐 외고다 보니까 이과는 아예 못 가는 거고, 이공계 쪽으로 간다라면 뭐 자사고나 아니면은 뭐 이과 쪽으로 간다라면 과고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과고는 워낙 또 세다 보니까, 네, 압니다. 네,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상계나 이쪽 라인,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어문 계열이 아니라면 사회과학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거면 원래 자사고로 가는 게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사고 있잖아요. 자사고가 모두 진짜 자사고라고 모두 자사고는 아닙니다. 아십니까? 자사고 무늬만 나타나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학교입니다라고 언급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사고를 이제 조사를 하실 때 뭘 조사하셔야 되냐면, 뭐 일단 상위권 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보냈는지 뭐 이런 것도 조사하시겠지만, 그 학교 성적표가 어떤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자사고스럽지 않게 나타나는 일명 그 표준 편차가 일반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학교들도 많아요. 솔직히 자사고를 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등급 보실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등급이 높게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편차 계산하셔갖고 원점수 이거를 좀 잘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전국 자사뺏겨 잘못 말했어요. 전국 지역에 있는 자사고나 아니면 특히 뭐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자사고스럽지 않은 편차가 나오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일반고보다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업 역량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보니까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사고를 준비하시는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 학교 조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자사고라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님께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특목고 보내자고, 자사고 보내자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사고 가면 멘탈 깨져갖고 아마 사지가 찢겨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뭐 특목고 아이들을 상대로 컨설팅도 해보고 일반고도 정말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좀 자사고나 이렇게 특목고 과고나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은 일단 멘탈이 강해요. 그리고 학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또. 자사고나 특목고도요, 노는 애들은 놀아요. 또 같이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노는데,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좀 적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학업에 대한 뜻을 갖고 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잘하는 아이들 간에 이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엄마가 특목고 일명
엄마가 강요해서 특목고를 보내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학생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 너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으니까 우리 특목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가면 더 무너지고 망가지는 케이스들도 제가 좀 많이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고 가고 뱀의 머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갖다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자사고에 성적이 안 나와서 일반고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왜 일반고 가면은 자사고에서 막 6, 7등급 찍던 애들이, 여기 지금 말하는 거 전국자사 아닙니다. 그 편차 계산 안 했을 때 정말 이제 6, 7등급 나오는 아이가 일반고 간다고 막 정규 라인 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고에 있는 정규 라인 아이들 그렇게 만만한 아이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아이들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자기 스스로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멘탈 좀 강한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좀 가면은 성공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억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좀 멘탈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소심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 자사고 가면은 좀 버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특목고 가야 돼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갔습니다. 자, 전국자사고는 생기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자사고, 여기서 말하는 전국자사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름 좀 있는 자사고들, 그냥 뭐 말해도 되지 않나, 뭐 하나고나 아니면은 뭐 뭐 민족 애들 모여있는 데나 상산고나 아니면은 뭐 용인 이런 애들, 그리고 대원외고 이런 이제 전국 라인 애들, 그러니까 전국 자사고, 뭐 대원외고가 왜 자사고예요?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수준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메이저급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를,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 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습니까? 학업 성적은 다 대빵 다 좋은 아이들인데,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모습들을 좀 어필하는 생활기록부가 조금 1학년 때부터 조금 계획적으로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합격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전국자사를 지금 준비를 하신다라면, 워낙 정규 라인이라서 준비하신다라면 생활기록부를 좀 계획적으로 지금부터 좀 잘 구성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생활기록부가 좋아진다거나 뭐 3학년 때 확 좋아지면은 전국자사 들어가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전국자사 아이들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좀 들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준비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나 합격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조금 계획적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한 아이들의 합격률이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라이브 방송은 특목고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